네, 장기표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4일입니다. 어제까지는 어제가 일요일이고 연휴였고 신정 연휴였고 오늘부터 일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정말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새해에는 여러 가지로 희망찬 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지금은 아직도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나오고 특히 동부구치소 같은 데서는 정말 좀 아비규환, 정말 그 수용된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 살려달라고 그러고 또 나와서 또 일반 병원에 나와서 치료받았는데도 뭐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2월 달부터는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머지않아서 코로나19는 극복할 수 있으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도 이 문재인 정권이 아니할 말로 그대로 계속 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1년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임기 끝까지도 대통령 선거까지로 치면 1년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또 그러나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라를 위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1년이 남았지만 중간에 그만두는 게 좋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맞는 말입니다. 근데 임기를 다 채우게 되면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국정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중간에 그만둔다면 정말 대통령 지낸 사람의 불행한 역사가 중단될 수 있겠다 싶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저는 중간에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그만두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문재인 정권이 국보급도 저거 멋대로 만들고 또 국회의원도 3분의 2가 뭐 가까이 되고 하니까 멋대로 할 것 같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국민 여러분, 어쨌든지 하여튼 새로운 정치가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는데 이건 2개 광역단체장 뽑는 선거지만 유권자가 1200만 명이나 된답니다. 그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전국 유권자의 건 반 가까이 되니까 중대한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 말하자면 야권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저는 국민들에게 굉장한 저는 희망을 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정말 활력이 넘치는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 그러면 역시 정치가 중요합니다. 정치가. 그런데 지금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짜증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추미애 장관을 앞세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현 정권 실세들의 불법과 부패를 조사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 쫓아내기였는데 이건 좀 더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뭐 탄핵해야 된다느니 또는 검찰로부터 아예 수사권을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느니 그래서 이 검찰청을 없애는 것은 마찬가지로 공소청으로 기소만 하는 기소청으로 해야 된다느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참 가당찮은 일입니다. 이건 헌법을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헌법에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이제 법무부 장관이 교체되는데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금 지명이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이거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거다.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되어달라는 뜻으로 알거든. 국민 여러분, 검찰개혁도 할 게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지난번에 이미 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그래서 이 검사들한테 원래 수사권을 다 뺏으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어서 5가지 정도, 경제사범, 부정부패, 선거, 몇 가지 5개 정도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찰로 다 넘겼습니다. 제도적으로도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도요, 또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한은 이거는 이 정권의 운명을 더욱더 단축시킬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이 박범계 씨를 저는 모릅니다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봐요. 하나는 이 사람이 김소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대전 유성인가 당협위원장이 있었는데 그 김소연 씨가 본래는 민주당으로 젊은 사람이니까 나이 30대 중반도 잘 안 된 젊은 사람이니까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대전 시의원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 무슨 공천을 받으려고 하니까 돈을 요구해서 그런 건 안 한다 이래가지고 그걸 고발까지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2사람이 구속됐답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의 보좌관 2사람이 구속됐어요. 그런데 그게 그 구속될 정도인데 박범계 의원한테 책임이 없겠습니까? 만약에 박범계 의원 모르게 말입니다. 그 뭐 보좌관들이 만약에 돈 내락하고 이런 정도라면 또 그 박범계 의원은 또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6,000평인가요? 7,000평인가? 그 영동에 어디 임야가 있는데 그걸 계속 그 국회의원 처음에 그 사람이 뭐 저기 청와대 비서관 들어갈 때는 그 재산 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국회의원 하면서 재산 신고를 안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 불찰이다. 비서들이 잘못했다. 그런데 이건 제 불찰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국민 여러분 도대체요 이 사람 돈이 얼마나 많길래 임야가 무려 7,000평이었는데 그게 내 재산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면은 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 다음 또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재산 신고하는데 내가 혹시 재산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왜 합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뭐 재산 공개를 하든지 말든지 일부러 감춘 것이 아니라면 고위공직자 재산을 공개를 하든지 말든지 자기는 신경 안 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요 고위공직자를 맡아가지고 부정부패가 없어지겠습니까? 특히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맡아서 되겠습니까? 이 사람 틀림없이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왜? 이런 사람이라야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왜? 그래야 문재인 정권에게 무조건 하고 복종하니까. 하여튼 이런 것이 굉장히 잘못되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또
하나 이왕 말 남김에 지적을 하면 이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뭔가 그래도 잘 모르면 잘 모르겠다는지 뭐 그래야 되지. 인사청문을 통과해서 임명을 받으면 제가 구상하는 대책을 정광석화처럼 실천할 것이다. 이것도 건방진 말입니다. 이것도 임명 뭐 하루가 급한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누가 당시에 장관을 하든지 실천할 수 있도록 의견도 내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꼭 대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여기 뭐 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1심 재판을 받는 점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건 역시 청문회 때 뭐 물으면 또 답하겠다. 또 검찰 인사 원칙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다면서 청문회 자리에서 의원들이 물어주면 그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태도들이 전부 다 건방지기 짝이 없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누가 어디서 광고를 봤더니 공직자라는 머슴이다 이거 머슴. 근데 지금 이 공직자들이요 완전히 그냥 상전이 되어 있습니다. 상전. 그런 점에서 이 공직자들이 참 문제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동부구치소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진짜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동부구치소 수용 인원이 현재 지금 수용 인원이 2,400명 정도 된다는데 1,085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고 지금 또 앞으로 또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일체 그 신체의 자유가 구속된 상황에서 절대로 그 몇 발짝도 자기 멋대로 못 옮깁니다. 딱 방 안에 갇혀 있으면 방 안에 갇혀 있어야 되고, 면허 접견 있으면 접견만 딱 갔다 와야 되고, 딱 제한되어 있는. 그런데요, 이 참 기가 막힌 일인데, 마스크를 살라 그러니까 마스크를 살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어쩌다가 또 뭐 그 영치물에 근데 이거 밖에서 들어오는 거 영치물 가운데 마스크가 또 있으니까 그거는 그 구치소에서 지정된 물품이 아니라고 뺏어 갔답니다. 도대체 공무원들이 이렇게나 그 마스크 거기에 무슨 너무 살인 물건입니까? 그걸 뺏어가는 이 경직된 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거죠. 이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저는 근데 혹 그 교도관들이 이 정권이 하도 방역을 너무 강조해서 좀 정권 물밀라고 뭐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근데 이해는 그래도 그래가지고요 그 어떤 그 경제사범인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사람은 그 확진 판정 가지고 도저히 구치소 안에서는 치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외부에 나왔는데 외부에 나와가지고 사망했다는 거니까 사망했는데요 가족들한테 계속 알리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화장하니까 화장장에 오락해가지고 마침 그 화장이 또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화장하는 걸 볼 수 있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하여튼 이에 대해서는 이 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왜? 이 윤석열 총장 쫓아내기 위해서 거기에 몰두하다가 이런 걸 전혀 제대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곳에서 혹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을까 해서 그 신경을 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더더욱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데 수용시설인 구치소, 교도소가 있단 말입니다. 약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전국의 이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들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얼마나 그 심각한 문제입니까? 전혀 신경 안 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태도도 보면 그래가지고 동부구치소에서 이렇게나 난리가 나니까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를요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법무부 기자실이 없습니까? 기자가 바로 국민을 대신하는 거거든. 기자실에 와서 정말 내가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특히 성동구치소 수감자 여러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정말로 죄송하다. 내가 지금이라도 뭘 좀 잘하겠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그 사람 머릿속에는 윤석열 총장 쫓아내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정권은 정말로 빨리 끝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방역 전수조사를 전수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검사를 가지고 법무부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하고 서울시가 해야 된다 하고 서울시에서는 법무부가 해야 된다 하고 제가 이걸 연합뉴스에서 조사해 놓은 걸 보니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그리고 또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된다. 국가가 무료로 이런 걸 유정상자라 그러는데 유정상자가 발생한 그 지역의 말하면 검사와 또 방역은 국가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사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잘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이 정부가 지금요 특히 이낙연 대표가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냥 꼬리를 내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명분은 당원이 또 국민과 당원이 공감 동조해야 된다. 또 거기다가 당사자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 반성의 뜻을 표명해야 된다. 이낙연 대표 그래가지고 어떻게 집권당의 대표를 합니까? 이 사람이 원래 우유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말 할 때는요 딱 뭔가 이제 상황 판단을 하고 각오를 딱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비판 좀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주 반대하는 여론 좀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서 꼬리를 내려버리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럼 이것도 청와대하고 또 교감 안 하고 한 겁니까 이게? 교감 안 하고 해도 문제고 또 청와대에서도 뭐 교감 안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라는 건 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 정권이 사면을 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를 시켜서 한 거죠. 근데 이게요. 근데 지금 이른바 문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좀 이게 뭐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할까? 좀 적극적으로 안 하려는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대단히 국정 운영을 이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자기네들이 그건 또 뭐 이른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대통령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거 좀 반대한다고. 특히요 한겨레 신문이 또 굉장히 반대해요. 왜 두 사람 다 사과도 하지 않은데 석방하느냐? 뭐 문재인 대통령 정신 차리세요. 정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석방하는 게 이 두 분 전직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지금 똑같은 운명에 처할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3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 판단은 옳습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면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정권이 두 분 전직 대통령 사면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말하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 말씀은 뭐 사관이 반성인이 하는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한테도 당사자가 하지 않는 것을요 사과나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는 양심의 자유를 위배하는 겁니다. 저는 애들을 키우는데 요거는 너무 사적인 말씀입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을 키우는데요 저는 우리 애들을 한 번도 손으로 때린 일이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 고문을 폭행을 수사받을 때 많이 받을 때 때리는 사람은 다 나름대로 계산해서 때립니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맞는 사람은요 굉장한 공포에 질립니다. 저는 그래서 절대로 지위가 내가 권한이 막강한 위치에 있으면서 대등한 위치에서는 싸울 수도 있어요. 같이 때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위치가 확실히 높을 때 만약 폭행을 당하는 사람이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저는 폭행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폭행뿐만 아니라 항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애들을요 말로는 온갖 욕도 다 하고 야단도 많이 칩니다. 그러나 이 항복하라. 저는 그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가 정말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모르지만 저는 이 항복을 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양심의 자유에 배반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 사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딸아이가요 우리 손자가 있는데 한 번씩 하다가 벌을 주면서 잘못했음을 시인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내가 본 일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어린 애들한테 저는 항복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단은 치고 그러지 말라고 훈시 또 하되 그러나 네가 잘못했음을 확실히 받아들이라. 잘못했다 하라. 난 이런 거는 이거는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에 위반되는 겁니다. 항차 이 정치범인데요. 대통령 보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사과하게 생겼습니까? 반성하게 생겼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자기네들보다 10배, 100배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분들이 어린애들입니까? 또 어린애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런 소리 하는 것 자체가 건방지기도 짝이 없는 일이고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없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 석방이 멀지 않았다고는 봅니다만 이 석방 문제가 좀 물밑으로 좀 가라앉는 것 같아서 굉장한 불만이고 국민 여러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지금 억울하게 징역 살고 있는 두 분 전직 대통령은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